근데 애들 안과는 이제 필요처럼 KCS가 있는 경우나 이제 눈을 다쳐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정기검진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, 안과는 그래도 이제,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. 이제 유전적으로 애기들이 한 3살이나 5살에 뱅장이 발발하거나 망막 박리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유전병이 있는 견종들이 있어요. 그리고 꼭 그 견종에서만 발병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시면, 만약에 애기가 평소보다 이제 밤에 불을 다 껐는데 평소보다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제 가다가 어디를 부딪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, 사실 눈은 정기검진을 어떻게 뭐 얼마마다 한 번씩 가셔라 이렇게 하기는, 어, 원래 눈에 문제가 있는 애기가 아니라면 그러기에는 사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, 어, 딱히 볼 게 없을 거예요. 안현고 어떤 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안현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눈이 건조한 애기들 사용하는 옵티문 같은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눈에 상처가 났을 때 쓰는 그런 게 있는데, 만약에 그 받은 안현고가 받아서 개봉한 지 이제 그래 넉넉 잡아서 3달이 지났거나, 그 약을 눈에 상처가 나서 처방을 받으셨던 건지, 아니면 단순 결막염으로 처방을 받으셨던 건지 그걸 보시고, 만약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안연고를 쓰면 안 돼요. 그러면 그 상처가 이렇게 파고들어요. 천공 올 수도 있고 안 좋아요.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안과 병원에서 이거 다 띄어서 주시는 이유가,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저번 때도 눈이 빨개졌고, 병원에서는 눈이 빨개서 병원에 갔어.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, 눈에 상처가 있어서 이런저런 양고를 이렇게 준다거나, 아니면 단순 그냥 결막염이네 해가지고 뭐 안연고를 주거나, 근데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냉장고에 잘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또 이거 눈이 빨갛고 눈을 잘 못 감는 것 같아. 그러면 그 약을 꺼내서 쓰거나 그거랑 이름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쓰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눈은 어 이제 상처가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절대 쓰면 안 돼요. 박트로반 그냥 다양하게 써요. 그 농피증 있잖아요. 농피증에도 박트로반 딱 바르면 3일이면 싹 들어가요. 그리고 애들 막 이제 교상 있죠. 물리거나 약간 그런 상처에서도 많이 쓰고, 집에 박트로반, 케토코나졸 연고, 그 마데카솔 분말, 그거는 상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사람이 써도 되니까. 애기들이 인공 눈물도 냉장 보관인가요?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,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다 같이 냉장고에 넣고요.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버려야 되고, 인공 눈물은 그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면은 하루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요. 그리고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면은 한 달. 그리고 안약을 점안할 때 눈에 직접 닿지 않게 눈 위에서 떨궈서 해주셔야 돼요. 이게 눈에다 딱 직접 넣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간 거 있잖아요. 그때 눈물이 같이 들어가면서 안약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꼭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게 이제 혈청으로 만든 거, 그리고 항생제, 그거는 냉장 보관해주셔야 돼요. 치과 전문병원 가면은 그냥 200 정도는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. 200에서 300? 스케일링만 하게 안 돼요. 그게 일단 파노라마 엑스레이 자체도 비싸고, 마취를 해야 되니까, 치과는 무조건 마취해야 되니까, 무조건 호흡 마취해야 되니까 마취 비용 들어가고, 마취해야 되니까 마취 전 검사 비용 들어가고. 그래서 치과는 한번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.
근데 콧구멍이 좁아서 호흡하기 힘들어하는 애들.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구멍이 좁아서 애기 수술을 하겠다고 이제 병원에 들고 가면은 좀 더 지켜보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, 그럼 보통 애들이 한 8개월 정도쯤에는 콧구멍이 커져서 다 괜찮아졌어요. 괜찮아졌는데, 근데 이제 콧구멍 자체가 작은 거는 콧구멍만 커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, 이 비강 안쪽이 그냥 안쪽 자체가 이게 되게 좁은 애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연구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애기들이 코로 숨쉬기 힘드니까 입을 벌리고 자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도 입 벌리고 자면 안 좋잖아. 입 벌리고 자면서 이제 연구개 노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콧구멍이 너무 좁다면 지금 아직 어리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, 많이 좁고 애기가 그래 한 살이 넘어서 더 이상 이 콧구멍이 커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. 이제 성장으로 인한 콧구멍이 커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안쪽 사진이랑 한번 쭉 찍어보시고 웬만하면 수술이 되면은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.